혹시 책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이제 문학도서랑 비문학도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비문학도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그 타이틀, 제목을 보고 쫙 골라요. 그냥 왠지 제목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. 왜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, 아니면 인생은 50부터다, 뭐 인생은 40부터다, 40대의 공부는 다르다, 뭐 이런 멘트, 내가 조금 결핍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거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먼저 눈에 띄기 마련이거든요. 물론 가끔 제목은 너무 잘 지었는데 책 내용이 부실한 것들도 있지만,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보니까 책을 낸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. 아무리 허접한 책이더라도 그 책이 나오는 과정까지는 그 사람이 끌어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, 그래서 조금 더 양서를 고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그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한 분이 너무 많은 글을 쓴, 처세수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너무 많은 책을 쓴 것보다는 한 조금 적은 책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보면 내시는 경우가 많고요. 근데 저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은 베스트셀러에서 추천하는 것들을 보시고,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,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고 이 타이틀을 보시면 그거와 비슷한 연계 검색어로 또 나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그 다음 책은 또 그 책도 어느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썼던 거지, 전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꼬리꼬리에 연결을 하다 보면 나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고,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 관심 분야로 확장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그런 식으로 확장을 했었고, 이제 문학 쪽에서 추천을 드리자면 소설을 권해드리는데, 저는 소설에 입문한 지 굉장히 좀 늦은 편이었고, 굳이 소설을 왜 읽어야 되나, 늘 보면은 일상적인 건 없고 좀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잖아요. 왜 이렇게 세상살이도 팍팍한데 그런 팍팍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했었었는데, 막상 읽어보면 그런 책들이 위로가 되더라고요. 나보다 잘난 사람, 잘난 것들의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아요. 그래서 잘났다, 그래서 뭐 어쩔 건데, 이런 느낌이었는데,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막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 그래도 나는 저보다는 낫네 라는, 참 비굴하다. 어떻게 남의 아픔을 보면서 나의 아니가 괜찮다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되게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결국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. 보통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본인들이 아주 편안하게 있으신 분보다는 조금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내 삶을 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면 저 위로받고 위안받고,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해줄 말이 있는 거잖아요. 아유 좋아질 겁니다,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인생도 조금 다시 돌이켜보게 되는, 그런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소설도 약간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비문학 소설을 워낙 많이 읽었고, 왜냐면 나는 좀 잘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 처세술이라든지 남들한테 빠르게 인정받고 뭐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봤었었는데, 이게 읽다 보면은 그 카테고리가 다 비슷하거든요.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인가 뭐 이런 거, 기본적인 베스트셀러에서 조금씩 분화되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, 만약에 그런 책을 꼭 보고 싶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그 고전을 보면 좋긴 한데, 그것들은 이제 좀 예전에 나왔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딱딱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파트별로 해서 조금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요즘 작가들이 편집을 해서 글을 내기 때문에 고전만을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그것만 선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젊은 막 20, 30대가 아니라 이제 30대 후반, 처세술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, 내가 누구인지 나의 역량이라든지 나를 좀 돌이켜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소설책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단편이라든지 이런 흥미 위주로, 재미 위주로 보시다 보면 이제 그쪽으로도 조금 더 넓게 나가는 건데, 역시 고전은 고전이더라고요.
이렇게 읽는데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기회가 되면 그런 고전들을 다시 보시면 예전에 학창 시절에 읽었던 것들, 그런 것들과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것마저도 나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런 텍스트가 너무 많으면 불편해요, 불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 미니 픽션이나 스마트 소설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게 뭐야? 라고 하시면 그 단편은 보통 A4 8장에서 9장 정도의 분량이고, 초단편이라고 말하는 이 미니 픽션이나 스마트 소설 역시 같은 말이거든요. 요거는 A4 한두 장 분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설의 묘미가 짧은 분량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소설을 읽었던 경험이 많지 않고 텍스트 분량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처음 들어보는 용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금 유튜브에도 미니픽션 혹은 스마트 소설은 짧은 분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낭독해 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늘려가시면 내 삶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비문학 소설에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, 그게 아니라 이제 성장을 됐고 내 삶을 좀 잘 살아보고 싶다, 좀 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 문학 파티에서 특히 소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3월에 화창한 날씨 좋은 날 영상을 보내드렸고요.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